산재가 인정이 될까요, 그러면? 변호사가 코로나에 걸렸어. 그럼 내가 생활하다 걸린 거, 난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생각하면 해줘야 되나? 요거는 뭐 디테일하게 사정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인정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지금 19가 2019의 19잖아요. 지금 몇 년도예요? 22년. 그동안 보면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되게 뭐 유명했던 역병들이 있죠. 뭐 페스트라든지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보통 2년 안에 끝나지 않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메르스 이런 것도 뭐 몇 달하고 끝이었는데 지금 2022년에 코로나19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지 저는 예상도 못했어요, 진짜. 와,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해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산업재해입니다. 코로나랑 산업재해랑 문제가 뭐가 있어? 일단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그럼 이게 산업재해가 될까요? 이거는 산재왕이 말을 해줘야죠. 그쵸. 코로나를 감기로 생각하면 내가 감기 걸리면 산재인가?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법무법에 LF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손병구 변호사가 코로나 걸렸어요. 와, 일주일 쉰다, 안녕. 뭔 소리가 짤없이 나와가지고 일해야지. 아, 그래? 격리실 만들어줄 때 격리실에서 일하십시오. 산재가 인정이 될까요, 그러면? 변호사가 코로나에 걸렸어. 그럼 내가 생활하다 걸린 거, 난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생각하면 해줘야 되나? 요거는 뭐 디테일하게 사정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인정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산업재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하다가 일 때문에 어떤 뭐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요거잖아요. 지금 손병구 변호사가 뭐 코로나에 걸렸다. 그럼 이게 일 때문에 걸린 건가요? 지금은 확인도 안 되지. 동선 체크. 인과관계가 좀. 그러니까 뭐 상담하다 걸렸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 밥 먹다 걸렸는지 뭐 술 먹다 걸렸는지 모르지. 그리고 또 코로나가 사실 확진자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뭐 40만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산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경민 변호사가 아니라 이경민 의사예요. 선별진료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의심되는 사람을 100만 명씩 보고 있어. 그러다 걸렸어요. 사실 이 경우에도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이경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다가 걸린 건지 아니면은 자기 혼자 밤에 술 먹으러 다가 걸렸는지 알 수는 없죠, 사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런 경우라면 인정 가능합니다. 선별진료소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계속 노출되는 그런 업무 환경이니까 요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이나 이렇게 선별진료소 일하다가 이제 코로나 걸리면은 그 의료진들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말고 코로나 백신은 어떨까요? 백신 맞고 부작용 생기는 사람들. 그거를 산재로? 그 일을 하는 거랑 아무 관련 없잖아.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원래는 백신이 한번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연구하고 빠르게 이제 긴급 승인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백신을 맞고 나서 나한테 부작용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백신 때문인 건가? 아니면 원래 나한테 생길 안 좋을 건강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그 타이밍에 백신을 맞은 것인가? 사실 그 갑론을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혀지는 게 뭐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이런 뭐 mRNA 계열의 백신들은 이제 뭐 심근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논문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죠, 시간이 갈수록. 예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돼가지고 안 되던 것도 지금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코로나 걸리는 그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된 사실이랑 내 그 업무 내용이랑 인과관계가 있나 이것만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은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업무랑 관련이 있는가, 첫 번째.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게 맞는가, 두 개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손병구 변호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부작용이 생겼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코로나 백신 때문에 뭐 심근염이 왔다, 이게 인정이 됐어요. 근데 변호사 하려면 코로나 백신 꼭 맞아야 되나요? 꼭은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지.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의 인과관계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반드시 맞아야 되는 데가 있나? 병원. 거기 말고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산재 인정 사례가 병원 관련해서 나오기는 해요. 의료진은 의무적으로 이제 접종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의료진 말고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집배원이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하긴 여러 군데 방문을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뭐 맞도록 돼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맞아야 되는 사람들. 어... 집배원도 여러 군데를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뭐 강제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실이 인정돼도 괜찮겠죠, 인과관계가. 최근에 그 우편 집배원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본인의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고, 백신을 맞고 나서 심근염이 발생을 해서 백신 맞고 4일인가 만에 사망을 하셨대요. 근데 이거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도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됐죠. 그리고 요 이전에는 또 이제 그 어떤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백신 맞은 다음에 사지마비 됐는데 이건 산재로 인정도 됐고. 그래서 뭐 집배원은 공무원이니까 이제 공무상재해고, 이제 뭐 간호조무사는 이제 뭐 사설 병원에서 일하는 거니까 이제 산재로 인정되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똑같죠. 해가지고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그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산재가 불승인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죠. 행정소송을 하면은. 근데 그러면 저기 산재왕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산재가 승인이 되려면 결국은 이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산재 신청을 할 때는 나한테 그렇게 무거운 입증 책임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서류는 내야겠죠. 내가 이런 업무를 하고 내가 요렇게 다쳤는데 요 업무랑 요 질병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면은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건 좀 복잡한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산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면은 업무상 질병이랑 업무상 사고랑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벽돌을 이렇게 나르고 올라가다가 추락해서 떨어졌어요. 뇌출혈이 생겼어요. 이런 거는 빼박으로 산재 인정되겠죠? 당연히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거는 판단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업무상 사고라고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에 있는데 핸드폰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요. 이 화학물질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실명한다는 합병증이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화학물질을 쬐끔 노출돼서 안 되겠죠? 오랫동안 많이 노출돼야지 실명이 되는 건데 과연 이 사람 업무 내용을 봤을 때 실명될 정도로 노출된 게 맞는가? 이런 거는 좀 이제 디테일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근로복지공단 내에 있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데에서 이제 회의를 해요.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는데, 만약에 소송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불승인해줘가지고 그때는 내가 인과관계 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산재가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도 산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산재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사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대부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는 것도 대부분 일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산재 뭐 신청이나 그런 이제 뭐 산재 불승인 돼서 억울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그 산재 관련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저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